네, 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정치하는 언니들. 전수미 변호사,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는데 오찬을 했죠. 한 1시간 45분 했다고 하고 취임 18일 만에 가진 여야 지도부 회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했다. 밥을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제 막 이제 원내대표가 되었고 뭔가 이제 국민의힘에 가지고 가야 할 숙제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되니까 더욱더 본인들이 그런 자세를 가진 게 아닌가. 아직까지 내란이 청산되지 못했고 내란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도 뭐 김용태 대표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친윤 정리를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밖에서는 홍준표 이제 전 시장님도 뭐 자신의 당에 대해서 해체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당에서도 내분이 너무 심하고 다들 전당대회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단 하나죠.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 심지어 대통령이 여야 회동이라는 그런 귀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내가 여기서 뭔가 센 모습, 그러니까 여야 회동으로 협치를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야 회동으로서 그런 되게 무례한 발언들, 굳이 해서는 안 될 발언들, 좀 비상식적인 발언들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구체적으로는 김용태 의원의 전체 그 말이 충격이었는데, 재판 네.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받으실 거냐. 이분은 왜 지금 와서 이미 다 정리가 됐고 이제 사법부에서 그 관련해서는 이미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밥 먹는 자리에서 밥맛 떨어지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정말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만드셨다. 귀한 자리를 만들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고 18일 만에 이런 여야 오찬 회담이 있었던 건데, 과거 정부를 기억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먼저 힘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하는 귀한 자리였는데 이 귀한 자리에 시간을 그런 식으로 허비한다?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야당 대표가 굉장히 좀 자신의 정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좀 한마디 딱 남기셨던 게, 김용태 위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고상한 말씀으로 이렇게 당신의 임기는 여기까지고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은연중에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안에도 내포된 게 있었다고 봐요. 네. 저는 그게 김용태 위원장을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뭐 그런 식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그 임기 안에 해야 할 중요한 얘기들을 나한테 해달라라는 사인을 보낸 것 같은데요. 그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 야당 쪽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허심탄회했지만 진지하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다. 하지만 야당은 그 진지한 분위기, 그리고 이 소중한 자리, 귀한 자리를 보낼 만큼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봐도 뭐 굉장히 특유의 센스로 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굉장히 잘 이끌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고, 의제 제한이 없는 오찬이었는데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최근에 이제 굉장한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추종자, 아니면 극우 추종자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게 미국의 성족이잖아요. 미국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미국 청문회 한 번은 좀 보셔라. 본인들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미국 청문회에서 총리나 어떤 고위 인사들을 검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의 전체 국정 방향, 국정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냐, 공약이 무엇이 첫 번째. 그런 대통령의 그런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철학이나 소신이나 방향은 무엇이었냐, 그것이 지금의 대통령과의
어떠한 케미가 있냐 아니면 전혀 맞지 않는데 부족하거나 인사냐.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나 비전을 제대로 이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청문회가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소신을 가졌는지 철학을 가지고 행동을 해왔는지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반영에 부합한 사람인지를 이 정책에 맞춰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인신 공격하고 있는 정말 저열하고 수준 떨어지는 청문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너무나 미국 사랑하시잖아요. 성적이 흔드시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만 좀 미국 추종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청문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저열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성 검증이 좀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인사청문회법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의 행태는 공적 검증을 빙자한 사적 모욕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 공적 검증은 철저히 하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능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야 할 시간에 개인의 신상 털기 그리고 저는 재산 부분도 분명히 소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력 문제 그리고 또 자녀의 지금 보면 뭐 자녀의 연봉까지 공개가 되고 또 학교까지 공개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첫 총리였던 한덕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데 협조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인준을 했는데요. 그때 한덕수 후보자의 논란은 저는 지금 한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당시에 그 김행장에서 회의에 4번 참석하고 20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엑소모빌, AT&T 같은 해외 대기업에서 6억 원의 그 임대 수익을 받았고 또 주미 대사 시절에 부인의 개인 전시회를 열어서 그 대사관에서 열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FTA 실무자 시절에는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가 장모의 땅을 사서 50억 원의 시세 차익에 그 이익을 남겼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너무나 액수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네.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액수들 막 몇억 몇십억 단위인데 이런 것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집권을 했고 처음에 동력을 받아야 하는 이 시간에 그래도 일단은 믿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준 것인데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그냥 탈탈탈 털려고 하는 그리고 특히 개인의 굉장히 민감한 사생활 부분까지도 이렇게 검증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나중에 저는 이 부분 분명히 국민의힘이 돌려받을 겁니다. 정말 네. 미러링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진우 의원을 뭐 법무부 장관 뭐 후보자를 내세워서 청문회를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미국식으로 정말 능력이나 정책을 검증하는 형식으로 나아가야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능력 있고 좋은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뭐 개인적인 부분이 뭐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이렇게 검증의 대상이 되니 걱정이 돼서 지금 또 기용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위기 속이고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국정 운영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24일, 25일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이제 해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얘기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제가 이거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의도를 그 자리가 좀 자리인 만큼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좀 논의할 의제가 아닌 게 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을 대통령과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반추할 수 있죠. 윤석열이 당무 개입했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천이나 당무 개입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김건희까지 해서. 그런데
이게 대통령한테 이 의제를 얘기할 정도면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때 당에 다 개입하고 당무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 방향을 대통령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너무 관성화되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당무 개입을 하는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첫 번째 의심이 들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낄 때 안 낄 때를 참 가릴지 모르시는 낄낄빠빠 전혀 모르시는 정말 센스 없는 분들이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국정 운영하고 어떻게 당무 개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교육을 잘 시게 밥상머리. 가장 기본적인 밥에 대해서 식사할 때 밥상머리 예의가 아이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밥상머리 교육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는 그 여야 협치, 그러니까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 하지 않았던 거를 이재명 대표님이 너무 멋있게 해서 대통령으로서 뭐 지지율도 50% 이상이고 그다음에 너무 잘한다고 보수에서 경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들부들하면서. 그러니까 뭐 질투심에 그런 거 알겠는데 이런 데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밥은 잘 먹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디저트까지 챙겨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국수라서 그 다음 메뉴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좀 우리 대통령한테 이런 말 좀 했어. 그래서 나 이렇게 그래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뭐 곤조를 잡으시려는 건 알겠는데 좀 낄낄빠빠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가 여야 협치 자리지 우리 대통령님은 이제 알아서 협치하셔라라고 이미 선을 그으셨지만 좀 하던 관성대로 하면 망한다. 이미 그 윤석열 곱하기 윤석열은 윤석열이거든요.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1 곱하기 1은 1이에요. 네. 윤석열 곱하기 윤석열은 윤석열이에요. 국민의힘 이렇게 하면 망하십니다.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사실 국민 통합이 이번 대선에 있어서 국민께서 주신 과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첫 번째 만남부터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좀 국민들이 실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걸 왜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말할 대상이 정말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내각제도 아니고 지금 뭐 거의 뭐 총리에게 내각제의 총리에게 네. 뭐 캐비넷에 관해서 뭐 이렇게 상임위원을 분배하는 걸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보면 정말로 대통령제라는 게 있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뭐 무슨 당이 해라 무슨 당이 해 하는 것 자체 문제예요, 그게. 네, 그렇게 그러면. 얘기를 하면 또 그걸 가지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할 건가요? 그래서 또 뭐 그런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정답을 잘 맞히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요즘은 AI 시대도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 얼마나 질문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가 이런 시대가 됐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그들이 보여줬다. 그들은 질문을 제대로 할 줄을 모른다. 그 자리에 맞는 질문을 할 능력도 안 되고 특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 작년이죠. 그때 개원할 때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을 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금 시기대로 이제 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볼 수는 없는 거죠. 국회는 국회대로의 시간을 가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을 가야 하고 그 안에서의 뭐 이렇게 합의할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여야가 이견이 없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통과합시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 자리에서 나와야 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자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인데 그 자리에 맞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질문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네. 싶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빠르게 이제 상임위원장이든 뭐든 세팅이 돼서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국힘이 워낙 강경하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추경안에 대해서 조금 양보를 하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자 이런 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알아서 협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민주당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는 물론 법사위원장만큼이나 되게 국가의 추경에 대해서나 각종 예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저축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양보를 시작하면 이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초대한 여야 협치의 자리에서 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재판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얘기도 법에 대해서 0.1%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뭐 대통령이 받겠다고 하면 안 받고 안 받겠다고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이제 국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것도 정말 경악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압도적인 표로서 우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국민들한테는 좀 신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쪽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대통령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일 잘한 참모진이 코피 흘리고 1박 4일 코스로 G7 갔다 오고 참모진 코피 흘리고 쓰러지고 아니 이렇게 일 잘한 대통령, 능력인 대통령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 표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효능감이 있나라는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요구에 밀릴 필요도 없고 이제 그냥 가던 길 저는 가야 된다.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앞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특히 뭐 예결위원장 얘기도 지금 네.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뭐 또 추경 얘기를 하겠지만 추경에는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제 국회 개원 당시에 합의했던 상임위 배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